이야기 계속하면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저 아까 우리 임순만 사무처장님이 그 농정 대전환 얘기했는데 네. 짧게 함축해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 그거 이야기가 마지막에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하면 전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 하면 송전탑. 송전탑. 아, 그래 그래. 연이어서 가봅시다. 아 네. 이게 우리가 시나리오가 없어. 송전탑 부분 저는 가야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요즘 예전에 초창기에는 어디 다른 지역을 가면 태양광 시설이나 풍력 시설만 눈에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다른 지역을 가면 송전탑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3호사일까 뭐 1호사일까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저기에 살고 있는 저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제가 실은 저는 시간이 나면 밀양을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밀양에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밀양 투쟁할 때 저도 한 몇 번 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밀양 할머니들하고 정말 정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지금 현재 이게 생활 인구를 늘린다고 하면서 이제 각종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골에 뭐 여행을 오든 혹은 내가 살러 오든 이 가장 큰 거는 아름다운 경관이 있기 때문에 뭐 교육, 의료가 조금 서비스가 낮더라도 아름다운 경관 나는 좀 평화롭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놀러도 오고 이렇게 뭐 살러 오시기도 하는데 과연 이 지역에 태양 검정 패널과 그 어마어마한 커다란 송전탑이 있으면 누가 와서 살려고 할까? 살던 사람들도 저는 떠날 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큰 문제다. 살던 사람은 못 떠나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땅값은 떨어질 것이고 재산권은 침해될 맞습니다. 것이고 기껏해야 1년에 얼마씩 나오는 보상 정도 뭐 이야기 들어봤더니 상품권으로 나오고 어디 마을 여행 보내주고 이런 그 정도겠죠, 거더라고요. 그 정도. 예, 그래서 장흥 어디를 갔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동네 사람들 그 뭐니까 바람 쐬러 한 번씩 가시잖아요. 네. 그 후원전에서 후원해주고 그리고 그 후원금이 돈이 좀 덜 들어갔다 그러면 상품권으로 연말에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송전탑의 핵심은 결국 농촌을 희생시켜서 도시와 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농민들을 농지를 줄여서 농민들의 생존권 터전을 없애서 표를 많이 얻겠다라고 하는 발상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의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수도권은 계속 과밀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자꾸 농업 경쟁력, 응용력 이야기를 하면서 농업은 쇠퇴시키려고 하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공업 제조업 분야는 키우려고 하는 거죠.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면서. 이러니까 자꾸 한쪽을 희생시켜서 한쪽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저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희생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자꾸 눌려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도시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는 사람들만이 국민이 되는 나머지는 B급 국민 혹은 C급 국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저는 가장 이런 철학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송전탑 문제 사실 전혀 올해 8월 달까지만 해도 몰랐죠. 영안과 농민에서는 아무런 이슈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9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하반기를 완전히 씹어 먹어버렸죠 송전탑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신북 또 덕진, 금적, 영암읍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 뭐 심지어는 싸우다가 한번 실신해서 응급실도 실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 실용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있네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기를 여기서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태양광 우리도 많이 해놓으면 전기 보낼 데 없어서 요즘 허가도 안 나고 2030년까지 이 전라남도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허가가 안 나요. 네. 발전소 허가가 안 나는 상황. 이것을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이게 전국적으로 3,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선로가 완성이 되게 되면 저희 전남, 전북, 충남, 경기도까지 아주 송전탑 바다가 되는 거죠. 매우 심각한 상황. 지난번에 서울 그 대행진 국회 앞에서 그 출범식과 대행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실제 집행 준비위원장 뭐 아니요 뭐 그냥 도움 주는 사람. 그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 지역에서 그 다 어르신들이에요. 저들 걷기도 힘드신 분들 어르신들 걸음 있잖아. 끼우뚱 하면서 그 다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행진할 때 우리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아주 기억에 남아.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말이 참 그때 가슴에 와닿았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암에서 정말 막 들불처럼 확 일어난 불이 지금 전남으로 전국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약간 좀 기울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붙어가지고 같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무슨 에너지 뭐 전기 요금 차등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거로 해서 뭐를 맞추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분위기는 좀 많이 기울은 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서 좀 고생하셨다고 좀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박수 받을 자격이 되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퇴비 공장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 퇴비 공장 그 작업하는 날만 되면 난리야. 그 뭐 발효된 그 네. 퇴비 냄새 난리인데. 영암 못 가져와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물어봐 동네 사람들한테 도대체 그걸 왜 허가해 줬냐 그랬더니 다 욕하는 그때 이장이 돈 처먹고 그랬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주민한테 뭐 콩고물 조금 떨어진다고 해놓고 두고두고 후손들한테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이야 이거.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잠깐 그 뭐 조금 떨어지는 거에 현혹돼서 이거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게 9월 10일 날 저희가 영암군청과 한전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영암군에서 입지 선정의 과정을 한전과 논의했던 게 작년 4월 5월이었어요. 그때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끼리는 입지 선정 위원 해주라고 하면 군에서는 읍면에다가 보내고 읍면에서 지나간 이장님이 있으면 이장 단장님 요거 해줘야 돼 해가지고 명단을 올리고 그럼 영암군에서는 자연스럽게 한전에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의를 서너 차례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로가 해남에서 장성을 가는 선로인데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영암 쪽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 직선으로 가게 되면. 근데 이게 갑자기 해남에서 강진으로 갔다가 강진에서 다시 장성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영암의 이 동부 쪽이 싹 걸쳐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최적 경과 지역 확정 시기 때부터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공개를 했으면 그렇죠. 이 사태까지 이 주민들이 어떻게든지 나 죽어라 살려라 하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저 경과대역을 그 입지선정위원들 한 9명 정도 영암에서 9명 정도 갔어요. 군청 직원 빼놓고 9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투표 해가지고 이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그 입지선정위원들 우리가 뽑았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하겠다는데 동의라도 해줬습니까? 아니 최소한 알기라도 했습니까? 전혀 몰랐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장들이 도장 框框 찍어져갖고 그런 시설들 영암에 시정에도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들 다 그렇게 막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핵심은 지역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영암군에서 이 부분을 자신의 책임 역할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국민들이 알고 떠들어대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지금 대책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갖고 있는 무슨 몰라요. 좋아요. 사회적 협의체까지 구성을 해서 반대 의견을 다 한다고 하면 저희도 찬성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즉 송년탑 문제는 이제 대책위가 꾸려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이 농민들의 지금 피 어린 싸움이다. 처절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들어오면 돈은 좀 들어오겠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700m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돈 줘요. 그러면 750m에 사시는 분은 돈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선로가 킬로미터당 20억씩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그럼 영암 같은 경우는 한 440억 정도가 될 거예요. 대략. 이 정도 들어와요. 그 돈 440억 받으려고 거기 사는 사람들 주민들 머리 위로 불두덩이를 넣습니까?
눈 뜨면 태양광 눈 뜨면 이쪽 보면 태양광, 이쪽 보면은 송전탑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영암은요 이제 그야말로 용인의 도시 전기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영암군에서는 식민지를 거부해야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막기 노력을 해야죠. 근데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이 싸움은 해를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아마 내년 1, 2월쯤이면 약간의 가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 반도체 산단에 대한 재검토 정도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재검토가 되더라도요. 우리 성전설도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시 논의는 되겠죠.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아서 해를 넘기게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농민에서 하는 가장 핵심은 농업 정책을 잘 세우는 거죠. 농업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면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수당. 저 농민수당 만들 때 제가 농민의 정책실장이어가지고 총괄 책임자였어요. 그때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기 위해서 주민조례 서명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뭐 하여튼 뭐만 하면 농민수당이었습니다. 수련을 해도 농민수당, 뭘 해도 농민수당.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군수가 후보 시절에 1호 공약으로 농민수당을 120만 원으로 확대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1호 공약이 있고 그 내용이 여전히 홈페이지에 보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가도 있고. 그런데 농민수당 얼마 받으셨어요? 60만. 가구당 60만 원이죠. 예. 여전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라남도에서 그저께 의결을 해가지고 70만 원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0만 원 인상돼서 여러분 70만 원 받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원래 우승희 군수 공약에는 120만 원 확대 인상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뀌었어요. 공약도 바뀌더라고요. 이 재임 기간 중에.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농민수당 확대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상 확대. 120만 원이 사라졌어요. 아. 재밌죠. 선거 때 하는 약속이 공약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 공약을 당선이 되고 나서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알았고요. 그것이 120만 원이 삭제됐어요. 대단하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선거 때 되면 우승희 군수는요. 그것도 완성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왜? 70만 공약 자체를 70만 원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확대 인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 했다고 할 겁니다. 성과로 남기고 이행률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몰라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그 이행률이 나오거든요. 공약 이행률이 한 80% 정도 그때 있었는데 왜 80%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마 이제는 100%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매니페스토 그거 뭐 에세이 등급 가는 거 가지고 좀 시끄럽게 떠들었었죠 전에.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뭐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운동 실천본부 사람 법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평가를 해. 근데 거기에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면 뭐 이렇게 심의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해. 저도 그 심의위원이었어요.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 근데 담당 주무관이 하는 얘기가 그래. 그 매니페스토에서 와서 무슨 심의위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수정한 거는 이 공약사항 이행 그거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거기서 한번 수정을 하면 이걸 안 한 게 아니고 변경된 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행률에 좀 유리한 점수를 받는 그 얘기를 담당 주무관이 나한테 해주더라고. 이거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컨설팅을 받은 거야. 그 몇천만 원 주고 용역 줘가지고. 그래서 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사무국장님은 더 해야 되는 걸 얘기했잖아요. 저는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 이 영암군에서 농정 대전환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뭐 슬로건처럼 막 건데 있어요. 농정 대전환 뭐 그 무슨 프로젝트 해가지고 무슨 혁신위원회 뭐 해가지고 한다. 그리고 또 통합 RPC 현대화 사업 이거 있었고 또 무슨 단백질 검사 뭐 친환경에서 항암쌀. 항암쌀. 자, 그리고 영암에 맞는 품종 개발하는 거, 육종하는 거 이렇게 있었어요.
자, 농정 무슨 혁신위원회? 물론 저는 불러주질 않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친환경 협회장인데 혁신위원회 부르질 않아. 아이, 이건 내가 알 수가 잘 없어.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 회의 몇 번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기대하는 건 별로 1년에 없고. 그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RPC 현대화 사업 아까 얘기했죠. 이건 지금 뭐 좌초냐 나가리냐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농협들 안 한다 하고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항암쌀 항암쌀 그 재배 그 계약 재배 하는 데서 아이쿱에서 한 건데 그 어디 발표할 때 보면 항암쌀 개발이라고 돼 있어. 깜짝 놀라서 워낙에 모르는 애들이 PPT를 만들다 보니까 항암쌀을 개발하고 그러면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상 여하튼 받아야겠네. 항암 성분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허. 농가들 피해가 상당해요. 왜 가격은 비슷한데 들어간 그렇죠. 자재값 있고 그걸 뿌리는데 들어간 돈이 있다 보니까 사기당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안 할란다 이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검사 요거 지검사. 이거 제가 쉽게 보면 영암 군수가 어디 가서 뭔 얘기를 어떻게 듣고 왔는지 단백질 함량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나 봐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다 알았어요, 보면 그러면. 그래서 자. 이야기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또 넘어갈 시간이 있지 정리할게. 않겠습니까? 그때 단백질 검사 기계도 없어 안 갖다 놨어요 아직도. 그 다음에 영암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근데 뭐 2030년까지 한다는데 요거는 자세한 내용. 여하튼 다 엉망이야. 다 엉망. 친환경 뭐 농업 확대한다는데 친환경 농사팀 인사해가지고 6개월짜리 전혀 농업에 관계 없는 그 주무관까지 데려다가지고 아시죠? 여기 지금 정산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사업이 지금 다 정산이 지금 막혀 있고 다시 하고 지금 아주 힘들어 있습니다. 예. 엉망이야.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그 얼마 전에 농정 부분 우수상인가? 뭐 상 받았다고 우수상 여러 분야에서. 상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 군청 앞에 현수막도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실제 현장 농민들이 과연 그것을 와닿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그 한마디 진짜 현장 농민들은 전혀 우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뉴스 기사만 보면 영암군이 잘하는 것 같아. 네. 언론에 보도내는 것만 보면. 그러니까요. 자, 영암군 농민회가 25년 동안 돌아온 거 이렇게 걸어왔던 것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방향이 영암군의 농업 정책이나 영암군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자꾸 넘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야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까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후속편을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곧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내용과 더 세밀한 내용, 실자시한 재미까지 해서 같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자, 영암군 농민의 25년 돌아보기.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모이기만 하면은 막 맨날 까는 이야기만 하려고 해. 근데 25년 돌아보기니까 자, 25년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돌아보니까 여러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자료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자료 올려드릴 텐데 여기 보게 되면 내용이 있고 제가 그들과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에요. 예. 그죠? 우리는 영암군 농민회 회원들을 비롯한 영암 농민들, 우리 국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어떤 거는 윤석열 파면하고 정권 교체한 것도 있고요, 뭐 사실상 폐기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 것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 것은 어떻게든지 다시 이겨야 될 것 같고 또 이긴 것은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어쨌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하십시다. 우리 오늘 가장 이야기를 적게 하신 우리 영암군 농민회의 김윤지 실제적 실세. 저 예. 실세 아닌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실은 농민회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영암 내에서 어떤 비판하고 어떤 쓴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민회가 가장 앞서 선두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질타도 받고 혹은 뭐 호응도 있을 수도 있고 조용히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어떤 줏대를 잊지 않고 어쨌든 영안군 농민에답게 투쟁한 한 해였다. 앞으로도 영안군 농민에답게 투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제가 이번에 현수막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은 어떤 탄압이 아닌가. 근데 그런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탄압이면 항쟁이다. 앞으로 항쟁하는 영안군 농민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거의 뭐 아, 여기는 국회의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농림부 차관 정도는 안 되겠어요. 국회의원으로. 예. 우리 농민들의 삶이 상당히 힘듭니다. 영암군 농민회가 앞장서서 많이 싸워왔고 해왔죠. 근데 저는 이제 26년 새해부터는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3호 미암 간척지 임차농들 그리고 농민회 그리고 저 이제 송전솔로 지나가는 대책이나 이렇게 해서 일대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뽐뿌질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습니다. 말 표현이 뭐 항쟁, 전면전, 이런 과격 분자들하고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영암이 피곤해가 될 저는 것 매우 같은데.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인데 자꾸 항쟁, 전면전, 이런 부추기에다 펌프질 이런 표현은 저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매우 부드럽고 뭐 이야기를 해보면 25년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버텨왔다. 우리는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버텨왔어. 버텨오다 보니까 나라값도 좀 많이 올라서 조금 더 좋아졌기도 했고 윤석열도 끝장내기도 했고 영암 군정도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송전탑 문제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25년은 26년 항쟁과 전면전을 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한 해였다. 을신년스럽지만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이 노가리 우리 공식적 제목이 뭐예요? 우리들의 수다? 농민들의 수다? 농수다? 농수다 좋네. 농수로 그 가수 아닌가? 노래도 한 곡 할까요? 하여튼 마지막은 이수만 3차임의 노래 한 곡 부르면서 그래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노래 봄이 온다면 벌써?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들이우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 거야.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따스한 하늘이 우리를 감싸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의 무릎에 누워 꿈을 꿀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